구월파출소 운전 근무를 패기만만한 새내기 소방사들의 신고식 104명의 교육대 수료생 가운데 2명의 여자 대원을 포함 23명이 이곳 남부 소방서로 배치됐다. 동 김민정 9월 파출소 경방 근무로. 동 신혜수 9월 파출소 경방 근무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 나이는 28살입니다. 신고식에 이어 선배 대원들과의 첫 대면. 배달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기관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이름은 김민정이고요. 나이는 26이고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선배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4주간의 지옥훈련도 거뜬히 이겨냈건만 민정 씨는 왠지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혜숙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이고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하다가 소방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근무라서 많이 떨리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잘 못하더라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기존의 선임직원들은 여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를 해주시고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영웅 소방관. 그러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박봉에 시달려야 하는 말단 소방사들이 탄생했다. 25살에서 32살까지의 싱그러운 대원들. 그들 사이에 여자 소방사 신혜숙의 이름도 당당하다. 성실. 이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서 규칙에 따라 신고식을 마친 민정 씨는 곧장 집으로 향하고 동고만이 혼자 남은 혜숙 씨의 어설픈 첫 근무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요. 안녕하세요. 소방사 신혜숙입니다. 9월 파출소 9월 파출소 소방사 신혜숙입니다. 일반 전화할 때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친절한 전화 받기는 기본. 선배 대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것도 빠른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번호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람 이름 얼른 외우시고 명찰들을 다 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외우세요. 얼굴하고. 소방대. 그냥 주고 만나요? 소방관은 불만 끄는 줄 알았는데 무슨 잡무가 이리도 많은지. 미로 같은 내부 구조를 따라 한참을 헤매고 성실해야 돼? 아직도 성실이란 경내 구호가 어색한 혜숙 씨. 그렇다면 방어기 문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아니 방어. 어디서나 신참의 길은 고달프고 힘든 법. 더구나 위계 질서가 분명한 소방서에서야 말해 못하겠는가. 오히려 여자라고 열애당하지 않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내게 줘.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 출동 시간 20초. 느긋하게 대기하던 대원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인 것이다. 가슴 설레며 기다려온 첫 출동. 그러나 혜숙 씨의 가슴은 밀려드는 긴장감으로 서서히 다급해져 간다. 방화복과 진압 장비는 차 안에서 챙겨 입는다. 현장 도착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다. 어린이들 건너가라. 잠시 뒤로 물러나. 어린이들 잠시 뒤로 물러나. 잠시요 뒤로 물러나. 천천히 해도 돼. 멀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서 20분 더 가야 돼.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도 돼.
불과의 생애 첫 싸움을 앞둔 새내기 전사의 마음은 불처럼 급해만 가고 훈련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잘해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몇 번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현장으로 냅다 달려가긴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멈춰버린 발걸음. 그러나 무정한 지휘관은 현장으로의 진입을 명령하고 해숙 씨가 출동한 곳은 예상과는 달리 철거민 시위 현장. 시위대가 경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형으로 불을 붙인 타이어를 진화하는 어쩌면 간단해 보이는 임무였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다. 일진일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 마침내 흥분한 시위대가 내던진 화염병에서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타이어 속에 숨어있는 가스통이 터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건 순간이다. 바짝 긴장한 소방대원이 즉각 진압에 나서고 TV 뉴스에서나 봤음직한 격렬한 시위 현장. 놀란 가슴으로 얼어붙은 해숙 씨의 발길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사이 샘솟던 전이는 휘둥그레진 눈 속으로 실종되고 말았다. 전주에서 태어나 막내딸로 곱게만 자란 신혜숙은 지난해 전북대 동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의 비인기학과 전공, 거기에다 여자라는 조건은 냉혹한 취업의 장벽을 넘기엔 너무나 힘든 한계로 다가왔다. 그때 우연히 발견하게 된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 학벌과 성차별 대신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소방직 공무원에 과감하게 도전한 그녀는 7대1의 치열한 경쟁과 힘든 교육과정을 이겨내고 소방관 신혜숙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야속한 화재는 신참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1차 출동에서 돌아와 숨 돌릴 틈도 없이 도착한 곳은 상가 화재 현장. 관할 파출소에서 초동 진압에 성공했고 해숙 씨 부대는 잔불 진화와 2차 화재 발생에 대비 지원 출동을 나온 것이다. 화재 사고 시 화상보다 가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관의 필수 장비는 방독면과 산소통. 그런데 병아리 티를 톡톡히 낼 셈인지 이번에는 방독면 착용이 말썽을 부리고 20kg이 넘는 안전장구를 메고 발빠르게 움직이기란 여자의 몸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선배 대원을 따라 진입한 화재 현장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아수라장. 진압 요원들은 잔불 제거를 위한 방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찬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선배 대원들 틈에서 다행히 해숙 씨에게도 할 일이 주어졌지만 소방 호수 대신 손전등이라니 소방관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다. 108번 교수에 가십니까? 네, 가자! 물이 불을 죽이고 불이 물을 잡는 비정한 전쟁터에서 소방관은 죽음과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하고
4주간의 혹독한 훈련은 자신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코스였고, 이를 악물고 힘든 과정을 버텨낸 해숙 씨는 수료식 때 남자 동기생들을 제치고 성적 우수상까지 받는 영예를 누렸건만, 역시 현실은 훈련과 달랐다. 피로보다 더 진한 부끄러움이 해숙 씨의 어깨를 짓누른다. 섰어요. 섰어요. 처음에 불을 본 기분이 어때요? 좀 떨려가지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빨리빨리 동작이 빨라야지 소방서에서 20초 안에 출동을 해야 되고, 화재 진압도 마찬가지야. 화재 진압하려면 좀 뛰어다니고 예. 좀 동작이 빨라야 되겠어요. 아직도. 예.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치마 놓고 온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혼내기 소방관 해숙 씨에겐 아쉬움이 많은 첫 출동이었다. 현장에서 돌아온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모든 차량과 장비를 다시 출동 대기 상태로 원위치시켜야 한다. 영화에서처럼 사선을 넘나들며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소방관의 수많은 일과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게 나오네, 뉴스에. 인현동 1년째 되는 날.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1주기를 알리는 뉴스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해숙 씨. 사고 당시 지원 출동을 나갔다 현장의 참상을 목격한 선배 대원들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기만 한데, 불과 1년 사이 똑같은 뉴스를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된 자신의 변화가 해숙 씨는 놀랍기만 하다. 갑자기 울린 비상벨 소리. 그런데 웬일인지 동료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제서야 구급 출동 사인을 착각했음을 깨달은 해숙 씨. 뛰지 마니까 다친단 말이야. 아유. 구급 출동이에요. 머쓱해진 그녀에게 쏟아지는 동료들의 웃음 섞인 눈총. 옛날에는 이게 대충 암호가 있었어요. 조금 늦게 나오면 하는 출동으로 바로 나오면 출동. 선배 대원이 애써 해숙 씨의 무한함을 달래주지만 이 무슨 망신살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하냐? 먼저 불이 어디서 났나. 결국 해숙 씨의 해프닝은 신참 전체에 대한 따끔한 훈치로 이어지고, 여러분들 뛰면 나도 당황해. 다칠까봐 당황하고 나도 마음이 급해져. 그리고 불 끌 때 소방관이 잘 끈다는 게 내 집,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잘 끄는 거야. 나도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신고 들으면 뛰어요. 당황해. 근데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이니까 침착하게 가서 안전하게 불을 끄고 완전히 진압할 수 있지. 우리 집에 불 났다 해봐. 나도 당하고 여기서 뛰는 거지. 여기서 내가 뛰어간다 해서 소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냐? 절대로 없어. 아무리 길이 막혀도 소방차보다는 못 가. 그러니까 첫째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뛰어서 가되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상황 판단. 예. 신혜숙 씨는 현장 갈 때 붙어서 다녀. 예. 깜깜하면 끌고 다닐 수가 없어. 깜깜하면 알아서 붙어 따라와야지. 잊어먹으면 나 그거 찾으러 시간 없어. 네. 아침 8시 50분, 격일제 근무 교대를 위해 전 대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신직원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할 때
신임 직원 여러분들은 거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현장에 들어가서 벽에 균열이 가는가 아니면 화재가 잦은 동절기에 들어서인지 어딜 가나 신입들에 대한 주의사항뿐이다. 여직원들이 많이 살펴야 한다. 특히 여직원들은 자기 안전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지 나중에 최초의 여자 소방관이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터에 괜히 안전사고가 나서 괜히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해주기 바랍니다. 참으로 길고 긴 하루였다. 누구나 그렇듯 혜숙 씨도 첫 군무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제복을 벗고 사복으로 예쁘게 단장한 혜숙 씨. 소방관에서 25 평범한 아가씨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방수화 입고 이건 다 방수복 입고 이것을 먼저 이렇게 공기를 튼 다음에요. 놀래지 말고. 세네. 뭐 배운 대로는 못하고. 또 다른 여자 소방관 김민정 씨의 잊을 수 없는 하루도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 모두가 출근하는 시간.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가 된 혜숙 씨는 비갓길 버스에 지친 몸을 실었다. 가지 안 벗어? 들어가서 씻고 오자. 혜숙 씨의 퇴근을 반기는 사람은 어린 두 조카들. 전주가 집인 혜숙 씨로선 마땅히 묵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인천으로 시집온 언니 덕에 하양살이의 외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혼자 해. 대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집을 비운 언니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혜숙 씨 몫이 됐다. 그 권한 회양을 나한테 넘겨주고 가셨으니까 이 집안의 시어머니는 다름 아닌 나라. 쉬는 날 무엇보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충고를 들었건만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고 같은 시각 인천 남부소방서에선 민정 씨의 첫 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때마침 차량이 홍수를 잃은 퇴근 시간, 촌각을 다퉈야 하는 소방차로선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화재 현장은 10분 거리의 산동네 주택가. 이번에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이 소방차의 발목을 붙잡는다. 산등성에서 치솟은 불길은 검은 머리채를 하늘로 뻗쳐 한껏 위세를 뽐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지체한다면 화마는 걷잡을 수 없이 인근 주택가를 삼켜버릴 것이다. 대원들은 차를 포기하고 뛰기로 했다. (20kg이) 넘는 진압 장비를 착용한 채 산하에서 시작된 구보. 웬만한 체력으론 중도에서 퍼져버릴 고지를 향해 민정 씨는 사력을 다해 기어올랐다. 첫 시험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악으로 오기로 뛰고 또 달렸다. 대원들과 성난불 사이에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대원들의 노련한 진압으로 화마는 이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김민정 씨. 이제 그녀는 산업시설의 마지막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초등학생 360명이 견학을 위해 소방서를 방문했다.
군사관장이 하는 불도 끄고요. 자동차에 타서 아픈 사람 병원에 이동해주고 우리 옆에 있는 누나는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어요. 불 끄는 거예요. 평소 남자 소방관들이 담당했던 시범 교관을 부소장의 적극 권유로 혜숙 씨가 맡게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소화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누나 소방관으로 소개를 받은 혜숙 씨에게 꼬마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쏟아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불에 가서 안전핀을 빼고 왼손으로 난생 처음 많은 사람들 잡고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혜숙 씨도 왠지 신바람이 난다. 이거를 꽉 눌러주시면 돼요. 안전핀 빼봐. 이거 들고 쫙 눌러. 옳지. 한번 더 하라고. 모처럼 맞이한 한가로운 오후. 소방서 마당은 장비 보수에 바쁜 대원들의 손길로 분주해진다. 왜 자꾸 나만 따라다니는 영범 씨, 나 잘하죠? 난 못하는 게 있어 말이지. 빵 만들 때 나 빵 못 만드는데요? 누군 뭐 믿고 나 드시는 거야? 빵 넣으면 어이가 없어. 밥도 못해. 너 학교 안 먹잖아. 없지? 또 애교가 있어. 그래도 난 시집갈 수 있어. 비켜봐 이걸로 섞게. 30을 넘기면 시집올 처녀가 없어 노총각으로 늙는다는 소방관이란 직업. 네. 혜숙 씨의 곁을 차지한 선배다운 박동수 씨. 30의 문턱에 선 선배 동수 씨가 후배 혜숙 씨를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2시, 4시. 총각들은 언제나 미인을 알아보는 법. 혜숙 씨의 등장으로 남자 일색이던 소방서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시 30분까지. 나온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대원들이 1년에 5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다 다칠 경우 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에 맞선 힘겨운 진화 작업. 10여 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이번엔 잿더미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건물더미에 깔린 사람은 25살 이문종 시대 소방관 4명. 지은 지 30년도 더 된 2층 건물의 지붕에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소방관들을 덮친 것입니다. 이문종 소방관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임 소방관은 혹시나 2층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려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이제 겨우 1년. 소방관들은 불을 보면 미쳐버린다고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험한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는가. 그 순간 내 생명이 아니나 가족은 미쳐 끼어들 겨를이 없고 그래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을 들었어. 아니 나도 보험 다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있지만 상해보험도 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게 상해보험을 들어놨는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죽었다는 뉴스나 다쳤다는 뉴스를 들으면은 제발 집사람은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뉴스 시간에 소방관 뉴스가 나오면 집에서는 제발 그 뉴스만 안 봤으면 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채 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이란 숙명. 그래서 동료 대원들의 사고 소식은 더욱 안타깝고 허탈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보고 나서 집사람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간 외 수당 3,300원. 위험 수당 월 2만 원. 소방관 1인당 시민 수는 미국의 10배.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순직률과 이직률. 이것이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근무 조건이다. 119입니다. 여보세요? 울산만 여서 상황실로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하루 2,600건. 그러나 10통화 중 8통화는 장난 전화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을 허탈하게 한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형이 몸에 마비가 온다고요? 숨은 제대로 쉬어요? 숨은 제대로 쉬고. 잠시만요. 네, 구급 좀 나가주세요. 만수이동이요.
올해만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400건.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2,500명에 이른다. 24시간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민원부서의 특성 때문일까? 시민들의 엉뚱한 신고 전화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저기 부부관계인데요. 여보세요? 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제가요. 예.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보세요? 여기 소방서인데 여기 거신 거예요? 네. 급히 걸다 보니까 그게 걸었어요. 예, 그 부부 관계인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싸웠어요? 예. 부부 싸움 했다고요? 네. 경찰서로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주머니를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요? 네, 같이요. 그러면 112로 해주세요. 예, 112요. 여보세요? 고쳐! 불이란 놈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밤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긴 마찬가지다. 이게 뭡니까? 그러나 대기 상태가 길어지면 무료해지기 마련. 가끔씩 즐기는 윷놀이 한판. 무료함을 쫓는데 이 이상의 오락도 없다. 대기가 길어질 때는 꿀맛 같던 토막잠도 즐겨보지만 취침 중에도 양말과 작업복을 벗어선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20초 출동은 소방서의 목숨 같은 수칙이므로. 모두가 고운한 잠에 빠져든 새벽 1시. 아직 천연병의 긴장감으로 잠을 못 이루던 혜숙 씨도 이젠 단잠을 청할 준비를 해보는데. 화재 출동. 9월 1동 시청 앞 신세계 통신건물 화재 출동. 아니나 다를까 불이란 놈은 항상 이런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이다. 화재. 놈 앞에서는 단잠의 유혹도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다. 불의 전사들은 다시 투지와 전의로 무장을 하고 그러나 전사들의 행진을 가로막는 복병, 골목길 양면 주차로 출동 시간은 지연되고 경험이 스승이라고 했던가 처음과 달리 현장의 열기가 제법 익숙하게 느껴진다. 망설임 없이 소방호스를 손에 쥐고 선배 대원의 지원에 나선 혜숙 씨. 출동 10분 만에 화마의 주력을 격파하고 이제 남은 일은 잔불 제거. 오늘 혜숙 씨가 믿음직해 보였을까? 부서장이 혜숙 씨에게 방사호스를 맡긴다. 드디어 첫날의 어리숙함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인데. 진짜 소방관이 됐다는 흐뭇한 느낌은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양쪽으로 놓고 쓰란 말이야, 양쪽으로. 간단하게만 보였던 잔불 제거에도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인지. 양쪽으로 놓고 꺼! 더 들어가서! 봐봐! 이렇게 꺼주지, 불이. 위에서 건만 끄지 말고 소개할 거.
고만대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호수 박탈. 첫날처럼 해숙 씨의 손엔 다시 손전등이 들려지고 만다. 안에 미쳐주고. 섣부른 자신감 탓이었을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자책이 해숙 씨의 가슴을 짓누른다. 여자 여러분들 놀러 다니는데요. 이게 뭡니까? 장난삼아 소방서 다니고 뭐 출동이 여러분 장난입니까? 여긴 직장입니다. 놀러 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막말로 놀러 다니려면 집에 가서 그만두고 가서 놀아. 동료들에게 쏟아지는 힐책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해숙 씨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잠도 안 와요 오늘은. 새로운 세계에 던져졌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건너야 할 사막이 있기에 마련이고, 좌절하는 후배를 보며 동수 씨는 문득 자신의 신참 시절을 떠올려 본다. 하지만 곧 그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겪는 외로움은 수도자의 고행처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해숙 씨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분증을 꺼내보기로 했다. 거기엔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과거가 있고 가슴 벅찬 미래의 희망이 불꽃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여자 소방관 1호 신혜숙. 그녀는 오늘도 다짐해본다. 소방서엔 여자가 없다고, 오직 투지 가득 찬 소방관이 있을 뿐이라고.